안녕하십니까, 최영주입니다. 자, 꿈비입니다. 자, 꿈비 요새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. 자, 뭐 상장할 때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. 뭐 요새 저출산인데 무슨 유아용 침대 뭐 가구 이런 게 좀 올라올까? 자, 실적도 사실 고만고만해요.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3년 동안 영업이익 20억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성장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꿈비 어,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뭐 아기 침대 뭐 이런 것들 뭐 가격들도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아요. 그렇다고 막 고급 아주 비싼 브랜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주목할 만한 게 있죠. 자, 요새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그냥 대놓고 지시를 했죠. 저출산을 이겨낼 수 있는 법 찾아라,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통계에서 뭐 미혼 세대들이 75% 이상이 결혼 계획이 있다. 물론 결혼한다고 무슨 2세를 출산한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그게 있죠, 요새는. 저도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조깅하다 보면 유모차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. 그래서 아가야하고 딱 보면 강아지가 있죠. 자, 그만큼 지금 반려동물이 어마어마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 꿈비의 아이디어 좋죠. 반려동물 가구까지. 저희 집도 푸들이 한 마리 있는데 이런 것들. 계단 저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까지 갖췄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미래에 굉장히 좋은 틈새 시장과 이런 것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자,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고 매출 영업이익 등이 부족해요. 그리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고평가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일단 수급이죠. 주식은 수급이에요. 상장 후에 일단은 파동을 잘 그리고 있다라는 거. 자,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이 주가를 선도하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, 자, 얘가 사이즈는 작다고 말씀드렸어요.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매출 270억에 영업이익 20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재무가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아주 탄탄한 재무는 아니에요. 자산 110억인데 부채도 60억이다네요. 자본은 50억. 그러니까 좀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시총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왔는데도 아직은 2천억 초반밖에 되지 않는다. 자, 그리고 액면가 100원짜리예요. 자, 그렇다면 또 5분의 1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. 자,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리고 상장 초기에 이제 가장 두려운 것들 뭘까요? 보호예수 해제죠. 자, 25% 물량이 해제되는 게 5월 9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럼 5월 9일까지 여유가 있다. 5월 8일까지 올라가냐?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자, 일단은 상장 종목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로 저항이 없다는 거. 자, 그 반대 얘기는 뭐예요? 밑으로도 탄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꿈비는 눌림을 좀 정확히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꿈비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. 좋은 기업인데 아이디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반려동물 가구까지 해서. 근데 굉장히 시기를 잘 타고 갔어요.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울 때 IPO 시장에 내밀면서 요거 올릴만하다. 결국은 명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명분들. 그런 취지다. 얘 만약에 급락하잖아요. 무섭게 급락합니다. 이런 종목들. 이거 취해 있으시면 안 돼요.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. 자, 일단 뭐 전부 다 매수하신 분들 전부 다 25,000원 밑으로 가면 크게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이제는. 자, 추가 상승 가능성 있냐? 물론 있습니다. 다 말씀드릴게요. 자, 35,000원. 이 고점으로 이 캔들이 이제 기둥이 돼야 돼요. 그리고 밑에 받침 라인들 여기를 보시면 돼요.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일단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시고요. 자, 25,000원 라인. 자, 그리고 하나 더 있죠. 23,000원 라인. 자, 결론적으로는 얘가 10만 원 갈 수는 없어요. 꿈에 젖어서. 19,000원. 그리고 14,100원 정도. 그리고 여기가 여기 종가 보시면 됩니다. 13,000원. 얘는 이 라인으로는 지금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.
자, 이제 좀 그림 분석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전업 투자자 코너에서는 진짜 차트를 해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예. 자, 어쨌든 파동학으로 보면 사실은 한 파동 더 올라갈 여력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저출산 테마로 가 있잖아요. 옛날 아가방 컴퍼니 한번 볼게요. 지금 아가방 컴퍼니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만 자, 어때요? 고점에서 비하면 아직 반토막 수준이라는 거죠. 자,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슈팅이 활발했을 때가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일 때예요. 자, 그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라오던 거죠. 요런데, 그죠? 쓰리파. 그리고 옛날에 보령메디앙스 차트가 이제 안 보이니까. 그리고 이제 요새 제로투세븐. 자, 제로투세븐도 저번에 제가 한번 이거 했었죠. 구독자 리퀘스트에서 어제 했네요. 자, 얘도 그죠? 파동. 좋아요. 근데 특징이 있어요. 그 이후에 처음에 나온 테마는 신선하죠. 많이 올라갑니다.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저출산 테마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해요. 생각보다. 자, 근데 꿈비는 다른 게 있어요. 뭐가 다르냐면, 자, 이 차트 좀 되돌려 놓겠습니다. 뭐가 다르냐면, 일단은 신규 상장주라는 거. 그죠? 지금 딱 좋은 아이템을 좀 타고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출산 플러스 애완동물까지 엮어서, 백업 플랜들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호 예수도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,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자,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게 올라오는 게 꿈비가 대장 역할 하잖아요. 뭐 제로투세븐도 윗꼬리 달고 이러다가 로봇 테마가 생각보다 오래 갔죠. 로봇 테마도 사실 짧아요. 근데 오래 간 이유는 뭐냐면 삼성이 개입됐잖아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. 삼성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죠. 이것도 거의 이제 끝 마무리예요. 자,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튀는데 전통적으로 육아 테마, 저출산 테마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죠. 자, 수익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걸 가진 사람들, 그러니까 즉 보호예수가 해제될 때 5월 9일 때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이득인가를 생각해 보세요.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올리는 세력들과 연관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100% 있다는 거죠. 그럼 그 사람들도 지금 급락하길 바라진 않겠죠. 그러니까 상당수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보호예수 물량 나올 때까지 25% 나오고 그 다음도 8월 9일로 돼 있네요. 8월 9일 때는 한 30% 해제가 돼요.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파동학으로 이걸 1로 보면 이게 하나 더 나왔죠.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오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박스론으로 볼 때 한 35,000원도 가능은 해요. 추가 상승이 35,000원까지 가능하다. 근데 어제 고점이 35,500원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4,500원의 여유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일단은 초기의 그림일 뿐이에요. 그리고 박스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에게는 많은 또 미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예외가. 그런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. 자,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. 꿈비 물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. 이거 3만 원 위에서 샀다는 건데 그럼 그러면 안 되죠. 그렇게 분할 매수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. 자, 만약에 꿈비가 제로투세븐이 오늘 꺾인다. 만약에 뭐 제로투세븐이 지금 뭐 대장은 아니죠. 꿈비가 오히려 대장이니까. 어쨌든 얘도 꺾인다. 전통적으로 저출산 테마는 뭐 이제 여기서 마무리 되겠구나. 말로 뭐 대책 세우면 뭐해,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질 않는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짧아지죠. 자, 마찬가지예요. 뭐 예를 들면 방산 테마도 뭐 빅텍 이런 것도 미사일 쐈다 그러면 막 올라갔죠. 옛날엔 더 상한가 방식 같죠. 근데 요새는 삐쩍 올라가다 말아요. 왜 그래요? 늘 그러니까. 쟤들은 쏘고 말지. 너무 잦은 발언들,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. 테마에서는. 자, 뭐 35,000원을 더 가던 일단 오늘 조정이 와도 오늘은 단기 이평선들 한번 체크할 가능성도 있어요. 한 27,000원 정도 요때 한번, 그러니까 어제 양봉 절반 훼손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때 5월 말까지 이렇게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. 절대로. 무너져도 지그재그로. 그리고 여기 저항선들 다 체크해 두시고 여기 오면 한 번 튀고 떨어지고 한 번 튀고 떨어지고
한번 밀려났다 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. 예. 자, 제가 그런 얘기 했죠. 급등하던 테마들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못 올랐던 하이닉스 시총상위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도 아직 바닥이죠. 이렇게 보면 현대차 이런 애들 이제 시세 타잖아요. 그럼 못 올라요. 예. 그런 테마들이 많이 쉬어간다는 거죠. 근데 장이 불안하면 계속 테마들은 움직일 것이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꿈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5,000원 무너지면 종가로 무너지면 바닥에 사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예, 서서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뭐 26,000원 무너지는 것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겠네요. 좀 분봉 보니까. 예. 자, 그렇게 대응하시고요. 그리고 뭐 조정 매매 포인트는 역시나 25,000원, 23,000원 요 사이. 그죠? 요 사이 하면 튀는 것만 보고 나와야 돼요. 예.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. 많이 튀어서 쌍고 이상을 한다. 예. 투터치를 한다. 이렇게 원터치, 투터치. 이러면 여기서 윗골이 달면 그냥 바로 나와야 되죠. 예. 대신 이만큼의 수익이 보장이 되죠. 그리고 뭐 스윙을 한다. 그러면 분할 매수 이렇게 하나 넓게. 그러면 설사 여기서 매수가 되면 이 정도 튈 수 있죠. 근데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도 이게 두 개가 되니까 여기서 구제가 되죠. 그 단가가. 그럼 어때요? 여기는 100% 튀잖아요. 여기 오면 여기를 튀기 때문에 여기서 다 수익 실현해도 두 배수 매수를 했고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제일 안전한 매매죠. 자, 꿈비는 지금 그렇지 올라간다. 쫓아가면 이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포지션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요새 스팸 문자 저도 엄청 오는데 스팸 문자에서 뭐 꿈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조심할 때도 됐다.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꿈비였습니다. 우리 차트 공부 한번 잘 해봤습니다. 자,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영상 하단 최강주 무료방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